안녕하세요. 선명원격평생교육원의 주역타로 상담 과정을 맡은 윤진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중지곤, 중천건개에 이어서 수레둔부터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 번째 수레둔, 이제 첫 번째 괴가 중천건개로 하늘이었잖아요. 두 번째 괴는 땅, 중지곤. 세 번째 괴는 이제 수레둔괴인데, 이 둔이라는 말 자체가 주둔하다, 진을 치다, 어려운 시작을 뜻하는 괴라서 만약에 주역타로를 해서 수레둔괴가 나왔다. 아, 이거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레둔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수레둔괴, 얘는 이제 물상으로, 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상괴, 하괴. 요 모양을, 여기가 수잖아요. 얘를 구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우레. 얘가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비구름이에요. 왜냐면 수가 뜻하는 게 또 비이기도 해서 비구름인데, 원래 비구름이라면 하늘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괴는 아직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가 바로 씨앗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씨앗에서 싹이 트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땅을 뚫고 이렇게 새싹이 피잖아요. 이런 모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에서 생명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성장통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수레둔괴다. 그래서 이 수레둔괴의 핵심 키워드는 무룡유유왕이에요. 함부로 일을 버리지 말고 바르게 해야 된다. 씨앗이 이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려면 그것도 이제 바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괴가 제가 이번에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수레둔괴가 나왔다. 일단 둔이라는 건 어려움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정된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큰 이익을 기대하진 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 의미로 보면 씨앗이 이제 땅을 뜯고 새싹으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그다음에 갈등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이것도 씨앗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연애, 새로운 만남인 거죠. 새로운 만남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새로운 만남,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났었을 때 이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관계를 가져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제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 적응은 하고 있어. 하지만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을 뜯고 싹을 올린다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나 피로를 받을 수 있으니 회복에 집중을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수레둔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역 64개 중에 4대 난괴가 있는데, 이 난이라는 건 어려운 난, 그 중 하나가 바로 수레둔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작정 어렵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이 어려움을 겪어야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이것도 어려움도 보면 기회다, 위기도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수레둔괴의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이제 리건후라는 말이 나와요. 리건후.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무작정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의미죠.
고난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초유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유를 보면 제일 아래 단계예요. 단단한 씨앗의 상태인데 이 상태를 보면은 이제 시작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싹이 움트지도 않았고 아직은 정체된 모습이다. 하지만 안에서는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시기 있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콩이 싹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먼저 여기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반환, 머뭇거리다. 내가 씨앗이야. 그런데 내가 싹을 틔울까 말까? 그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술에 든 개에 초유가 나왔다. 주사위로 던졌더니 1이 나왔다.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새로운 뭐 펀드나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사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하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 이럴 때에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제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 적합한 일일까요? 그러면 새로운 직무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직을 하겠다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방향을 설정해. 너한테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고려해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애 면에서 보면은 이제 관계가 이제 무르익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싹을 틔울지 말지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 이럴 때에는 저 사람하고 바로 빨리 친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 이때는 기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또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효. 이제 2효에서는 핵심 키워드 먼저 볼게요. 승강야, 반상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역에서는 이제 위에가 상계, 합계라고 보잖아요. 1효랑 상응하는 효는 네 번째. 두 번째 효랑 상응하는 건 다섯 번째. 그리고 세 번째랑 상응하는 것은 마지막 상효. 그런데 원래 위치적으로 보면 두 번째 효는 다섯 번째 효과랑 짝이 되는 그렇게 상응하는 효인데 얘는 음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양이에요. 얘도 양이고. 그러면 음양의 조화로 봤었을 때 내가 음효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효와 상응하는 게 맞아. 그런데 가까운 거는 바로 1효에 있는 양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보면 내가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근데 말이 막 와. 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탔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얘는 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한테 혼인을 구하러 오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얘는 원칙적으로 상응해야 되는 게 다섯 번째에 있는 효잖아요.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얘와 혼인을 할 것인가? 근데 결론은 아니다. 나는 다섯 번째 효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에서 내려요. 그래서 이 떳떳함으로 돌아감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말에서 내려서 10년을 기다려서 5효를 만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냐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말이 다가오잖아요. 기회는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승강야 탔지만 다시 내려와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 재물을 투자할 기회가 왔어.
이게 나에게 딱 맞는 일일까? 하지만 안정적이진 않아. 하지만 도움은 줘. 근데 이 도움이 아까 1호에 해당하는 도움이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도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인이 진짜 귀인인지 아니면은 나의 단물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귀인인지 그거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말에 탔다가 이 사람이 아니야 하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기다리면 온다. 여기 괴에서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죠. 나한테 제대로 된 자리가 올 거야. 이제 연애.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근데 누가 말을 끌고 와서 태워준대. 그럼 타고 싶죠. 하지만 불안정한 관계이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3자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적으로 보면 불안정해요. 내가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피로도 누적되어 있고 이럴 때에는 휴식을 취하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요도 한번 봐볼게요. 3요의 핵심 키워드는 인궁야, 인색하고 궁해진다.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3개 합계예요. 근데 이제 3효가 이제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는 수야. 근데 밑에는 화예요. 그러면은 물은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화는 위로, 염상이라고 하죠. 위로 타오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화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등과 막힘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는 시행착오가 많다. 이땐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 기재, 완성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레둔 개는 희망을 가진 개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재물 면에서 보면 이제 수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때가 아니니 조금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 면에서도 보면 주변과 불협화음, 수화 상징이라고 했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유연한 마음으로 참아야죠. 그래야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재라는 게처럼 이제 수화 기재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 연애 면에서는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럴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 면에서 보면 건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니 무리한 활동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 4효입니다. 4효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왕길 무불리, 구해서 가면 길하다. 그래서 결국 이롭게 된다. 구하여 간다. 이거는 바른 길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면 결국 이롭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 이제 막혔던 상황이 점차 풀리고 이제 희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씨앗에서 계속 싹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제 땅이 보이잖아요. 이제 지표가 보인단 말이죠. 희망의 조짐이 보이고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 면에서 보면 이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수레둔 개의 4효가 나왔어. 그러면 기회가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귀인도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이때 투자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방심하지 말고 무리한 투자, 성급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제 직장 면에서 보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는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신뢰를 쌓고 팀워크이라고 하죠. 팀워크를 조금 더 다지는 시기로 보내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제 연애 쪽으로 보면 안정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까 막 머뭇거림 이랬었는데 이제 불안이 점점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때가 옵니다. 건강 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전휴에서 보면은 이제 뭐 피로,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점차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 이때는 무리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과 휴식, 지키는 건강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제 오효를 살펴볼게요. 이제 오효의 핵심 키워드는 소정길. 조금씩 바꾸면 길하다 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다 왔어요. 이제 싹이 올라와서 이제 표면에 다 왔어요. 이제 혼란이 정리되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중심이 섰어요. 이제 어려운 정점을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소정길, 조금씩 바꾸면 된다. 이게 바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뜻이에요. 재물면으로 보면 이제 점차 안정되고 기반이 마련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이거는 나만의 공이 아니라 협력자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분배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직장 면에서는 이제 슬슬 내 역량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도 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일수록 리더십, 함께하는 리더십, 이게 중요한 거죠. 독단적인 태도보다는 아까 팀워크를 중시하라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지면 좋다. 이제 연애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매겼어요. 이럴 때일수록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때입니다. 이제 건강 면에서 보면 이제 점차 호전이 되고 있어요.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이때 무리하면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술에 둔 상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술에 둔 상효를 보면 핵심 키워드는 흡혈연어. 혈이에요. 피눈물이 흐른다. 왜 아까 술에 둔 개는 희망적인 괴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따르지만 마지막엔 희망, 내가 싹을 틔울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왜 마지막 상효에서 피눈물을 흐를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사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이제 식물로 보면 먼저 식물로 비유를 해보면 이제 씨앗에서 이제 싹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와서 이제 표면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을 냈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사람도 이제 뱃속에서 이제 잉태를 하고 엄마 뱃속으로 나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내가 사람답게 또 성장하기 위해서 뭐 먹기도 해야 되고 기기도 해야 되고 걸음마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기다림과 어려움에 지쳐서 뚫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운의 끝은 새로운 전환인데 싹도 여기서 머물게 되면은 뭐 꽃으로 피든지 나무로 피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술에 둔 개를 뽑았어. 그런데 주사위로 6이 나왔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선택이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나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직장. 아까 나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다가왔지만 아직 성과가 더뎌요. 이럴 때 또 의욕 상실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싹이 이제 이게 꽃이 될지 나무가 될지 이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변화의 시기이다. 연애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싹도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앞으로 계속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나무를 피울 것인가? 자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연애 면에서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계속 만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관계의 결단이 필요하다. 건강 면으로 보면 여기서 또 다른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과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제 첫 번째 개, 하늘, 중천검, 그 다음엔 땅, 중지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술의 둔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개는 이제 산수몽이에요. 그 주역 괴의 흐름이 인간사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또 청년, 그 다음에 중년, 노년, 그리고 죽음까지 그 흐름을 바로 이 64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제 술의 둔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괴란 말이죠. 근데 이 산수몽은 무슨 괴냐? 이 몽이라는 것 자체가 어두울 몽, 철부지, 경험 부족, 딱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 괴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죠? 맞아요, 교육. 얘는 교육의 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교육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산수몽개입니다. 아까 세 번째 수레둔개도 이제 부정적인 개라고 했는데 네 번째 산수몽개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방문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산수몽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어려움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산수몽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산수몽개라는 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확신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괴의 핵심 키워드는 동몽, 목적에 관계없이 궁금, 호기심이 많은 괴예요.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호기심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제 동몽. 조선 후기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천자문을 가르치잖아요. 이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동몽선습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 동몽이 바로 세상 이치에 대해 궁금한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산수몽개가 나왔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가 나왔어. 그런데 사람이 찾아와서 재물운을 물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있는 시기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약간 학습과 점검을 해야 할 때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제 직장면. 이거는 신입사원처럼 아직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 일단 지원을 해서 합격은 했지만 아직 어떠한 업무를 맡을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 배우고 적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연애를 보면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도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건강 면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 도움,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약간 요즘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혹시 저 건강적인 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했는데 산수몽개가 나왔어. 그러면 한번 건강검진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괴에 이어서 이제 초육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산수몽개는 이제 어린아이가 세상에 막 태어나서 호기심도 가지고 이건 뭘까 막 배우고 싶고 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수몽개의 초육,
이 상태는 아이들이 자기는 아직 어른이 보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기들 보면은 우리는 딱 불을 봤었을 때 저건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해,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위험도 무지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실패도 많이 해봐야 알죠. 그래야 알죠.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요의 핵심 키워드는 발몽. 아직 어둡고 무지한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재물운에 관해서 물었는데 산수문계가 나왔고 첫 번째 효가 나왔어. 1효, 주사위로 1이 나왔어.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내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는 업무를 맡았어.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이해가 부족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럴 때 필요한 건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면 초요 주사위 1이 나왔다. 딱 봤을 때 얘랑 나랑 좀 친해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저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고 그다음에 배려를 하면서 상대를 천천히 알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데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수목계에 초요가 나왔어. 그러면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픈 곳이 없지만 알고 보면 어디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진단받으러 가거나 전문가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은 건강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한번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효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산수명의 2효, 핵심 키워드는 포몽. 이 포가 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보냐면 가업을 잇는다. 가업을 잇는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수문계의 주사위가 2가 나와서 2호다 하면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모르는구나, 배워야겠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거를 인정해야 하는 그런 궤의 두 번째 효입니다. 재물운. 제가 여기에 투자해도 될까요? 했는데 삼수문계에 2호가 나왔으면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왜 투자 사기, 부동산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그 사람은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 되고 정말 오를 지역이고 정말 집값이 확 뛸 집이라면 자기가 사지 남한테 사라고 추천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제 직장 면에서 보면 내가 이제 무지하다라는 걸 알고 이제 선임자나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애 면에서 보면 이때는 이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포용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달라. 하지만 점점 알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알아가기 위한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건강 면에서 보면
아까는 자가 진단이 안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진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으면 이제는 내가 어디가 안 좋은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내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가 안 좋은 상태였어. 이거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이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3요를 설명하자면 여기가 참 재밌어요. 산수목계의 3요가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효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만만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요에서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포몽,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능해야겠다, 포용해야겠다. 그런데 3요는 또 달라요. 스스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룡취녀라는 게 이 3요에 해당하는 여자가 있다면 결혼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바로 행실이 순하지 않다. 행실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분명 2요에서는 포몽,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알아서 이제 다시 배워야겠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3요에서는 다시 스스로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상태인 거죠. 이때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산수몽괴가 나왔는데 이제 주사위로 3이 나왔어. 그리고 제가 저기 부동산에 투자해도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기에 뭐 지하철역이 생기고 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가 나오고 또 3요가 나오면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아까 취하지 말라고 했죠. 이때는 하지 말란 뜻이에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만약에 주역타로를 봐서 산수목에 3요가 나왔는데 저게 잘못됐어. 타로가 잘못된 거야. 왜냐? 나는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스스로 다 안다고 착각한다 했잖아요.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또 동료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객관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가장 어렵기도 한데 가장 필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연애. 다시 아까는 서로 알아가야겠다라고 분명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내 멋대로 이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건지 귀를 기울여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건강. 아까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고 내가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 근데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어. 그래서 난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아니면 뭐 민간요법으로 뭘 먹으면 좋대더라. 이런 식의 민간요법을 이제 맹신하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누가 뭘 먹었더니 위가 다 나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건 그거 방법 잘못된 거야. 전문가에게 다시 가봐.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요에 이어서 4요 한번 볼게요. 4요의 핵심 키워드는 공몽, 공궁하여 인색한 상황. 이게 왜 인색한 상황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공부로 보면은 이제 독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독학을 하고 있다. 아니면 혼자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하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3요에서는 이제 무룡취녀,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요에 와서는 그게 답이 아니었어.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스스로가 배우고 성장을 하려고 나아가는 전환점에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독학도 하고 기술을 연마를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유가 나왔다 하면은 아까는 내 말이 다 맞아 했지만 조언과 가이드를 수용하고 이제 점차 재정 구조가 안정되는 상태이다.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벗어났으니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조언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제 직장. 아까는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는 독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멘토를 만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 또 독학, 내가 배우는 것만 맞다라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야 한다. 이제 연애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는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스타일대로 끌고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다시 차근차근히 알아가려고 하는 상황. 관계의 기반이 이제 점점 단단해진다. 이럴 때는 상대와 여러 대화를 해봐야 된다. 이제 건강 면에서 볼게요. 아까 3호에서는 이제 민간요법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4유에서는 이제 진단을 받고 체계적으로 회복하는 시기. 이제는 배워야겠다. 이제 전환점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기들이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수몽의 5번째 효예요. 이 효의 핵심 키워드는 동무. 순화하고 공손한 상황이에요. 5번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군주, 왕의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가 양이었다면 아까처럼 또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기서 보면 지금 음이잖아요. 음은 이제 순응한다. 그래서 지금 순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하고 공손한 상황으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움의 과정을 지나고 있고 군주의 자리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군자의 자리인데 이 산수몽 5요에 해당하는 군자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도 배우고 있는 정말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효는 지혜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수몽계의 5번째 주사위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재물운을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뭐 어디 땅을 사면 좋다거나 아니면 어디 아파트를 사면 좋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나만 정보를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조언을 나눠줄 때가 왔습니다. 뭐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군자는 나뿐만 아니라 서로 잘 되는 상황을 더 좋아하겠죠? 내가 가진 정보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아까는 이제 멘토나 조언자의 이야기를 따랐다면 이제는 내가 타인의 성장을 돕는 위치, 후배 양성을 하는 위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제 멘토의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후배들을 키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연애 면에서 보면 서로 이제 알아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좀 더 성숙한 관계. 이때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적인 질문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당신의 건강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면 좋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자각하지 못했었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의 진단도 받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극복해 가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이거를 조언해주고 전파하는 방향을 가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수몽 상효를 볼게요. 이제 상효의 키워드는 바로 경몽입니다. 쳐서 일깨움. 우리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때리죠? 바로 경몽입니다. 아까 보면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오유에서 이제 순하고 공손하게 잘 따랐어. 근데 사람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다시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 되잖아요. 그러한 상태인 거죠. 또다시 스스로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아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전파하고 조언해주고.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산수몽계가 나왔는데 주사위로 6이 나왔어. 이럴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손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세요. 직장에서 보면 다 알다고 착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권력을 휘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애 면에서 보면 이제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성숙한 관계, 안정된 관계라고 했는데 이 상유에 해당이 되면 다시 거리감이 생겼어요. 익숙해지니까 너무 당연시 된 거죠. 나는 이거를 배려라고 한 건데 어느 순간 상대는 그 배려가 당연시가 된 거죠. 이럴 때에는 이 상효가 나왔다 하면 되돌아보고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건강적으로 보면 아까 신나서 병도 치료하고 나만의 노하우를 전파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효에 해당하면 아니야, 내 방법만 오라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다가 왜 병원에 가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이제 항생제를 쓰다가 이 항생제가 안 맞으면 다른 항생제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나는 1번 항생제만 맞았어. 절대 2번 항생제로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약이라는 것도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는 자기만의 고집으로 이제 빨리 나을 수도 있는데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 필요한 건 조언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레둔괴랑 산수몽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천수 그리고 천수송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